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 배웁시다. 도형 이동. 특히 도형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 연습 문제 갈게요. 329페이지 연습 문제 347번. 자, A점과 B점 두 개가 있는데 A점은 2,A인데 이거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옮겨지더래. B점도 있는데 B,3이야 이렇게 옮겨지더래. 요렇게 옮기는 어떤 평행 이동이 있더라. 이런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A, B는 어디로 옮겨지냐, 그죠? 점 3개를 평행 이동하는 이런 점 좌표 구하는 문제. 일단 평행 이동 개념부터 갑시다. 어떤 점의 평행 이동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 좌표를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옆으로 위로 움직이는 이런 이동이 평행 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 그대로 하면 돼요. x 좌표는 n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고 y 좌표 y도 이동하는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치? 점 좌표 평행 이동은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갑시다. 첫 번째 2,A가 있는데 이놈이 어떤 이동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5로 이동이 되었대. 즉 X축 방향, Y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는 X축 방향으로 우리가 적당히 n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x좌표 2를 x축 방향 n만큼이니까 그대로 n을 더해준 게 요 x좌표 마이너스 1이 된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n 값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더라.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y좌표 a를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그대로 n을 더해준 게 이 점의 y좌표 5가 되는 건데 아직 a와 n은 당장 못 구하겠네. 냅둡시다. 자, 그 다음 b점 좌표 있잖아요. b점 좌표 이것도 가지고 b,3을 이동해보니까 1,0으로 옮겨지더라. 자, 마찬가지 x축 방향 m, y축 방향 n은 똑같아요. 그래서 x좌표 b를 x축 방향 n만큼인데 좀 전에 n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x좌표 1이다. 그럼 여기서 b가 나오겠네요. b는 4가 되는 거고 y좌표 3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더하기 n 하면 되는 거죠. 했더니 는 0이 되었대. 그럼 여기서 또 n이 나오겠네. 근데 또 n 나왔으니까 이 n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또 a 값도 나오겠네. 그지? 그냥 하나하나 평행 이동하면 된다. 또 대입을 하면은 a 값이 또 뭐가 나오냐. n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그러면 8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마무리는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네. a, b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좀 전에 a, b 값 구했잖아. 그래서 8,4라는 놈을 이동을 하면은 점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동은 x축 방향으로 n만큼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인데 n만큼인데 이놈도 마이너스 3이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뭐. x좌표 8을 마이너스 3만큼 하는 거니까 그대로 더해주면은 5, y좌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그래서 평행 이동은 특히 점의 평행 이동은 x축 방향 m, y축 방향 n만큼이면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뭐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 348번. 자, 이것도 평행 이동 문제입니다. 자, 근데 평행 이동을 하는데 요 앞에 아주 친절하게 도형이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x, y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점 아니야.
x, y라는 게 점이 아니고 이렇게 f가 붙었어요. f가 붙었다는 얘기는 f는 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x랑 y는 뭘 의미하냐? 이게 어떤 식인데 문자가 x, y 두 개 있는 식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는 0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얘기하는 거는 x랑 y 문자가 두 개 있는 어떤 방정식, 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말이 없더라도 도형이다. 그래서 도형을 평행이동할 거야. 문제에서 도형을 평행이동을 하는데 그 식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대. 자, 봅시다. 원래가 여기 문자가 x였는데, 그지? 그 문자 x가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바뀌어 있냐? x 빼기 4로 바뀌어 있어. 자, 그리고 원래 문자가 y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이 이동한 걸 보니까 y 플러스 1로 바뀌어 있어. 자, 요걸 보고 이게 어떤 평행 이동인지, 자, 즉 x축 방향, y축 방향 얼마만큼씩 이동한 거냐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x라는 문자가 x 빼기 4로 바뀌어 있어.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냐? 빼기 4라고 해서 마이너스 4만큼이 아니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x가 x 빼기 4로 바뀌면은 x축 방향으로 4만큼입니다. y 마찬가지. y가 y 플러스 1로 바뀌어 있어. 플러스 1이라고 해서 y축 방향으로 1만큼이 아니야. 그건 점의 이동이고 이거는 도형의 이동이 다릅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라는 거 이거 주의해서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동된 건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 x축 방향 4,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런 평행 이동으로 요 2차 함수 포물선이 새롭게 옮겨지는 포물선이 있더래. 그거의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를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겨 봅시다. 자, 근데 어떤 도형을 특히 2차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는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좋아요.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y는 x제곱. 특히나 또 꼭지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2ax a 더하기 3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시작합시다. 자, 이거 바로 갈 수 있죠. x 2ab니까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 되고 제곱 만들 때 a 제곱 필요했으니까 만든 만큼 다시 빼주고 뒤에 거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평행 이동으로 옮겨 봅시다. 자, 마찬가지 이 포물선도 하나의 도형이다. 도형을 x축 방향 4 이동할 때는 요 문자 x를 뭘로 바꾼다고? 문자 x를 x 더하기 4가 아니라 빼기 4. 그 다음에 y축 방향 마이너스 1이면은 또 이 문자 y를 뭘로 바꾼다고? 그지? y 빼기 1이 아니고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래서 바꿔주면은 y가 y 플러스 1로 바뀌고 는 이 x라는 놈이 x 빼기 4로 바뀝니다. x 빼기 4. 자,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손도 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만 이항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y는 나머지는 쭉 그대로 쓰고 x 빼기 4 더하기 a의 제곱 a 제곱. 그래서 1 넘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놈이 이제 평행 이동이 된 2차 함수 포물선이고 이거의 꼭지점 물어보네.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볼까요?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보면은 자, 요거 괄호를 0 만드는 x 4 마이너스 a 콤마지, 그지? 꼭지점 x좌표.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y좌표 마이너스 a 제곱 a.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한 포물선 꼭지점 좌표. 이놈이 얘더라. 3콤마 b더라. 이놈이 3콤마 b더라. 그래서 이게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 값은 얼마냐? 바로 1 나오고요. 요 놈이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b 값은 여기 1 대입을 해서 b가 2. 자, 도형의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은 x축 방향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 원래식의 문자 x를 뭘로 바꾸냐? x 더하기 n이 아니라 빼기 n으로 바꾸고 원래식에서 문자 y를 뭘로 바꿔라? y 더하기 n이 아니고 빼기 n으로 바꿔라. 자, 요게 도형의 이동일 때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되는 거. 자, 도형의 이동 그냥 잘 정리하시면서 나머지는 뭐 기본 계산 문제예요. 특히 뭐 꼭지점 문제니까 여러분 이차 함수 표준형으로. 자, 다음 문제 갑시다. 349번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 문제. 자, 이번에는 원이랑 직선을 이동한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원이 하나 있어. 원방정식 뭐 깔끔해요. 자, 이 원을 평행이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대. 그럼 마찬가지 평행이동이라고 했는데 x축 방향 얼마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거를 이 식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식만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이게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킬 때 원 자체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원의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에서 중심만 옮겨버리면은 나머지 원들, 점들도 다 따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원 같은 게 나오면은 평행이동이든 뭐 나중에 배우는 대칭이동이든 중심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 자, 이 중심 좌표가 원래 0,1이 중심 좌표였어. 근데 옮겨진 걸 보니까 중심 좌표가 1,0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원래는 원이라는 도형의 이동이지만 중심 좌표만 보면 이게 이제 점의 이동이거든. 좀 쉽잖아. 자, 원래 x 좌표가 0이었는데 1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x축 방향 얼마만큼이냐? 그죠? 0이라는 놈이 1이 되려면 x방향으로 1만큼입니다. 이거는 점의 이동이니까. 근데 y좌표가 1이었는데 0이 되었어.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냐?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원방정식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건 직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니까 이게 되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직선이라는 거는 도형이에요. 도형. 자, 그래서 직선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요. 자, 이 도형을 x축 방향 1,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하면은 도형이기 때문에 문자 x 뭘로 바꿔준다? x 1만큼이니까 x 빼기 1로 바꿔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이면 이 문자 y를 뭘로 바꿔라? y 도형이 이동이니까 빼기 1이 아니고 y 플러스 1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정리만 하면 되겠죠? 네, 바꿔줍시다. x 대신에 x 빼기 1. 이 괄호 하고요. y 대신에 y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손대지 말고 정리만 하면 쭉 끝나겠지. x 2y부터 갈게요. 마이너스 1, 2, 4니까 5가 됩니까? 그래서 원래 이 직선을 x축 방향, y축 방향 뭐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결국 이동이 되었다. 그게 얘가 이 말이지. 그래서 a 값이 2고 b 값이 5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원의 이동과 직선의 평행 이동, 특히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만 가지고도 쉽게 어떤 이동인지 알 수 있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형 자체를 이동시킬 때 마찬가지 1만큼이면 x 빼기 1,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이면 y 플러스 1, 이렇게 도형 이동이 정리가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음 문제. 아, 이 문제에서 선생님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썼네. 여기 직선 방정식이 플러스 4가 아니고 원래 마이너스 4였네, 그지? 마이너스 4였으니까는 원래가 마이너스 4였고, 그럼 이놈도 뭐 마이너스 4로 그대로 바꿔주면은 요 상수항만 달라지겠네. x, 2y 계산하면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요게 2가 a고 마이너스 3이 b다. 되지? 자, 다음 문제. 자, 일단 350번. 자,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이제 단순한 이동과 함께 뭔가 약간 응용이 됩니다. 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 직선 방정식이 뭐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놈을 y축 방향으로만 k만큼 이동했대. x축 방향 평행 이동이 없어.
그래서 이놈을 y축 방향 이동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원에 뭐한다? 접한다. 이거를 이동한 하나의 직선이 원에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니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 기억납니까? D는 R 항상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 그럼 일단 이 직선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너무 쉽잖아. 이거를 y축 방향 k만큼이니까는 평행이동할 때 도형입니다. 직선이. 그럼 이 y라는 문자를 뭘로 바꾸면 된다? 그죠? y라는 문자를 y 빼기 k로 바꿔주면 된다. 자, 봅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4x 그대로 쓰고 3 괄호하고 y 대신에 y 빼기 k. 나머지 그대로 써줍니다. 이게 이제 이동한 직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하는 거니까 이 직선과 원 가지고 D는 R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4x 3y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k.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접하는 조건 D는 R. 자, D라는 거는 다 정리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게 D를 얘기하는 거고, R이라는 거는 원의 반지를 얘기해요. 자, 그 중심좌표가 필요합니다. 중심좌표 뭐 대놓고 나와 있잖아. 읽고마요. 이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 D를 쓴다. 그 D를 쓴 게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이랑 같다. 자, D 갑시다. 루트 4, 4, 16, 3, 3은 9, 루트 25가 되겠네요. 절대값 1,0 대입하는 거 1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D를 구한 값이 원의 반지름 2랑 같다. 자, 정리를 하면 되겠지. 분모 5니까 양변에 5를 곱해주면 되고 절대값 계산합시다.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절대값은 5, 2, 10. 그럼 끝났네. 이 전체 절대값이 10 되는 거 두 개 있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10 되는 거 한 번, 마이너스 10 되는 거 한 번. 그럼 여기서 k 값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11이 나오고요. 여기서 k 값을 구하면은 3이 나오는데, 그래서 k 값이 2개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양수 k니까 하면서 이런 조건도 잘 기억하고, 그래서 k 값이 3이더라. 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을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근데 그 이동한 직선이 원이랑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직선과 원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음 문제. 자, 그다음 351번도 평행이동 문제인데 그거를 또 직선과 원 가지고 또 문제를 결합시켜놨다. 보자. 원방 정식이 있어. 뭐 대놓고 중심좌표, 반지름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네. x축 방향 3, y축 방향 a. 그러면 원이라는 거를 평행이동 해봐야 그대로 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원 자체도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한 새로운 C라는 이 원 방정식 쓰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닙니다. 자, x축 방향 3이니까 마찬가지 이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y축 방향 a만큼이니까는 y 자리에 y 빼기 a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식 써볼까요? 그러면 x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결국 x 빼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y 자리에 y 빼기 a니까 y 빼기 a 더하기 2는 그대로 제곱은 9. 그래서 이게 이동된 원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원 C가 요 놈이 요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더래.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의 넓이가 선을 똑바르게 그었을 때 넓이가 2등분 된다. 기억나죠?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직선이 지나가줘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 그럼 이 원의 중심 좌표 구해주면 되지 뭐. 중심 좌표. 중심 좌표 어떻게 되냐? 2, 요거 0 되는 y가 a 빼기 2 맞습니까? 요게 중심 좌표잖아. 그래서 직선이 요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대입이죠. 자, 그래서 이 대입을 하면은 6 y 자리에 a 빼기 2 대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해서 이제 방정식 a 값하면 되겠죠. 4a가 되고 마이너스 8 뭐야?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9 는 9가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4분의 9. 자, 이것도 뭐 원과 직선을 같이 물어보는 건데 원을 평행이동한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이 원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있는 문제인데 직선이 중심을 지나게끔 탁 반으로 잘라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음 갈게요. 자, 그다음 352번은 실력업이죠. 실력업이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이러 보니까 뭐 평행이동이 있고 원방정식이 있고 또 직선이 있어. 자, 우선 무슨 평행이동인지 한번 봅시다. x, y만 있어. f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이야. 이 점을 이렇게 이동을 했더래. 평행이동을. 자, x였는데 2가 더해져 있어. y였는데 y좌표에 3이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x축 방향 그대로 이만큼이고 y축 방향 얼마만큼? 그대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야.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이동에 의해서 이 원을 또 어떻게 이동이 되더래. 그럼 또 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원이라는 거는 점이다 도형이다? 원은 도형이야 얘들아. 도형의 이동은 조금 바꿔주면 돼. 자, x축 방향 이만큼이니까 요 문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x 빼기 2가 들어가면 된다. 요 문자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y 더하기 3이 들어가면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빼기 1도 제곱도 그대로 는 9도 그대로 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원을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동한 원이 된다. 조금만 정리하면은 뭐 x-2의 제곱 요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근데 이렇게 이동된 원방정식을 구했어. 근데 그 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놈이 요 직선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 또 기억납니까? 원과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 원방정식 할 때 많이 했어.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D가 실제 원의 반지름은 이것도 반지름이지만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죠. 그 실제 원의 반지름 R보다 D가 R보다 더 작아야 된다. 즉 이 직선이 반지름에 원의 중심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또 D와 R 관계. 그럼 또 D와 R, D 또 구하려면은 원의 중심 2,-2고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3x-4y k는 0.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 갑시다. 3, 3, 9, 4, 4, 16 루트니까 바로 5 할 수 있겠죠? 절대값 좌표 대입을 하면은 2, 3, 6 플러스 8 k. 요게 D인데 이게 원의 반지름 3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양변에 3을 곱하면서 계산합시다. 절대값 14 더하기 k가 3, 5, 15보다 작다. 자, 이거 우리 또 절대값 부등식 배웠습니다. 순수하게 절대값만 있고 순수하게 상수 비교하는 거. 절대값 안에 있는 요거 전체 14 더하기 k가 절대값이 15보다 작다. 두 개 사이라 그랬죠? 얼마 15 사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양변에 이제 경에서 k값 14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29
1. 자, 이렇게 해서 K 범위까지. 자, 평행 이동 문제를 일단 이용해서 원방정식 평행 이동된 것까지 구하는 건 별 문제 안 되고, 결국 이 문제가 실력업이라는 거는 결국 직선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원방정식 할 때 배웠던 이 개념을 또 물어보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뭐 평행이동 문제라기보다는 원방정식 문제에 가깝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시면서 일단 평행이동 연습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